안녕하십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과연 온라인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오늘 이 과목을 맡게 될 김흥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오늘 첫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그재그닷컴의 대표 모델인 우리 윤여정 배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시장을 얘기할 때 저는 지그재그를 샘플로 많이 듭니다. 지그재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션 회사인데 카카오가 무려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회사가 매매가 됐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즉 온라인의 기업 가치가 바로 저렇게 작은 패션 회사, 이름도 몰랐던 패션 회사가 1조 원의 가치를 받는 정도로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 과연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시장은 지금 도전하면 투자고 1년 후에는 비용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얘기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즉 이커머스가 어떻게 각축전을 벌이고 지금 우리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다음에 수백당 돼지국밥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어떻게 만나서 지금 성공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진출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겁니다. 두 번째는 중소상공인, 즉 SME의 상생 전략으로 네이버와 함께 여러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도전을 하시면 이제 네이버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 네이버와 함께 아마존도 구글도 부러워하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역 맞춤형 하이퍼로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밀양의 마카롱 전문점 예쁜 단맛과 마산의 하포구에 있는 리필 스테이션 친환경용품 마리엔 하우스에 진행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다 들어오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시면 채팅창에 오늘 기분도, 오늘이 며칠이죠? 22일이죠? 이자를 한번 여러분 채팅창으로 한번 좀 해주세요. 자, 어디서 들어오고 계시고 누가 들어오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채팅창 사용하실 줄 아시죠? 채팅창에 기분 좋게 우리가 두 가지 스텝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가지에 대한 얘기 잘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자를 한번 넘겨줘 보세요. 쭉쭉쭉 채팅창에. 자, 올라오고 계시나요? 자, 채팅창에 이제 올려주신 분들을 제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채팅창에 이자 쭉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남는 분은 나는 창원이다, 나는 부산이다, 나는 대구다, 나는 전주다, 나는 대전이다.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 한번 좀 채팅창에 한번 써줘 보세요. 어디서 계시는 분들이 올라오고 계시는지를 제가 좀 보고 전주의 이야기, 광주의 이야기, 그리고 강원도 춘천의 이야기, 속초의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전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시면 모바일 검색창에서 페마도사라고 치시면 제 이름이 나오고요. 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자랑을 하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왔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발생이 벌써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나 불경기,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는 불경기도 있었고 원래도 여러 가지 불경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온라인은 매출이 거의 25%에서 30%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온라인 매출에 대한 얘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쿠팡, 그리고 옥션 G마켓,
그리고 11번가, 그리고 위메프 순이죠. 지난해 보시면 2020년도에 네이버의 점유율이 17%,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13%, G마켓의 12%, 11번가가 내 4위로 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이버의 점유율은 결제액은 20조 9,249억 원입니다만 실질적인 매출액은 약 27조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쿠팡과 G마켓과 11번가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디서 물건을 사요? 네이버의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쿠팡으로 넘어가고 G마켓으로 넘어가고 삼성전자로 넘어가고 11번가로 넘어가는 구조였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쿠팡도 G마켓도 이베이도 3%의 수수료를 네이버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네이버는 약 27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도 이베이도 네이버의 초록창 안에 다 들어와서 잡혀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쇼핑하면 네이버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래서 보시면 2020년도 1분기 때 56% 상승을 했고요. 지금 네이버 페이 결제액이 46%를 상승을 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스마트 스토어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입점자가 거의 44만 명입니다. 이렇게 네이버는 분기별로 결제 금액을 보통 20%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결제를 하고 있는 게가 바로 온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쿠팡, 이베이 그리고 11번가의 순위죠. 자, 그러면 네이버는 불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쇼핑까지 장악을 했나? 여러분들 네이버에 보시면 이제 뉴스와 쇼핑에서 뉴스가 아닌 쇼핑 위주로 네이버가 전부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불과 2000년도에 쇼핑 에이전트의 가격 비교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 중간에 네이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지식 쇼핑을 도입을 합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네이버 페이를 적용을 하고, 비로소 지금의 네이버가 있게 된 스마트 스토어, 즉 모바일 중심의 스마트 스토어는 불과 3, 4년 전밖에 안 되는 2018년도 11월입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쇼핑을, 온라인 쇼핑을 장악한 거죠. 자, 그러나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애플, 여기도 계속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영업 비용이 늘어나서 애플의 영업이익은 4%를 감소를 했고요. 아마존도 9.8%의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영업 비용이 더 늘어난 거기 때문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지만 이익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매출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영업수익은 줄어든 거죠. 그 원인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사정을 잠깐 보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쓰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상거래 자회사 통합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을 이미 하고 있고요. 불황이 코로나 때문에도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1년에 200개의 여러분들 양판점을 폐점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래서 생존 전략에 올인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롯데마트가 굉장히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죠. 자, 그런데 국내 시장도 이렇게 어려운데 26억의 회원을 거느린 페이스북이 온라인 시장,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 호시탐탐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쇼핑과 결제, 배송, 추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리베로라는 결제 수단도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 샵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리베로를 통해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크 주커버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구글도
광고 회사의 중심인 구글이 이제 구글이 아닌 쇼핑 구글로 무료 개방을 하면서 국내 시장, 즉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쇼핑, 즉 커머스가 주력이지만 구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쇼핑보다는 광고가 주력이죠. 그래서 아직은 국내에서 구글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쇼핑보다는 광고에 힘을 넣고 있고,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이해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 구글이 하반기 중에 선보일 신규 광고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구글도 똑같이 저런 뎁스를 가지고 그림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아마존은 쇼핑에서 단단한 힘을 가져가지고 광고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은 광고 시장 진출 불과 2년 만에 광고업체 3위 업체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광고와 마케팅, 쇼핑이 서로 영역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업종이 서로 모여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온라인 시장이 해외에서 이제 유튜브가 링크 광고를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서 바로 광고로 결제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잠시 어느 정도 시간이 멀지 않아서 바로 링크 광고 도입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구글이 호시탐탐 광고 시장에서 쇼핑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은 우리 4위 업체인 11번가와 얼마 전에 손을 잡고 한국 상륙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이 한국을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서울의 사무실을 여러 번 구했다가 없애고 구했다가 없앴습니다. 과연 이 아마존이 11번가와 손을 잡고 한국을 상륙을 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마존과 11번가가 손을 잡게 되면 해외 직구 불편이 사라지죠. 우리 대한민국의 해외 직구 시장이 연간 4조입니다. 여기에 배송 기간이 단축되겠죠. 11번가의 판매란을 이용해서 아마존이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즉 커머스 포탈에 11번가의 약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아마존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소비자가 선호한 제품을 11번가를 통해서 국내에 보급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아마존이 11번가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11번가는 좋은 강점이 바로 2천만 명이 넘는 SK텔레콤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존은 뭘 가지고 있어요? 6개국에서 매출 1위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30여 개국에서 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만 힘을 못 쓰지 해외에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SK와 힘을 합해서 11번가가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쇼핑, 인공지능 쇼핑, 그다음에 무인 편의점, 멤버십, 이걸 11번가에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판매를 하려고 11번가라 아마존이 손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빼놓을서는 안 될 롯데가 있죠. 롯데 쇼핑과 롯데닷컴, 하이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에 롯데 같은 7개의 오프라인 쇼핑몰을 롯데온이라는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바뀌기도 했죠. 이베이 출신의 부사장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베이 출신의 부사장이 롯데온이 뭘 노리고 있냐면 버티컬 커머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버티컬 커머스라는 것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쇼핑몰들을 모아주는 거죠. 이걸 모아서 이커머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롯데의 전략은 제일 먼저 버티컬 커머스 인수의 첫 번째가 바로 중고나라를 인수한 거였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네이버가 차지하고 신세계가 차지하고 다른 데 쿠팡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크니까 중고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이 중고 시장이 1년에 약 11조 규모랍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를 인수를 해서 중고 시장에 롯데온이 군침을 살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는 뭘 잘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껌 팔아서 돈 벌었던 회사인데 그로소리, 즉 식음료 부분에서 롯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롯데는 얼마 전에 신세계한테 이베이를 놓쳤어요. 돈은 현금 가동력은 롯데가 더 많았습니다만 이제 이베이를 사기에는 롯데가 주고 싶은 돈이 너무 많았던 거죠. 통상적으로는 약 한 4조 정도를 신세계가 예를 들자면 펀딩을 했고 오퍼를 했고 롯데는 3조 정도 오퍼를 해서 롯데가 놓쳤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그래서 바야흐로 네이버, 쿠팡, 신세계 이렇게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약간 좀 물러서게 될 수밖에 없죠. 총량에서. 그래서 롯데는 이제 그래서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업체들의 특정 굴들을 M&A를 추진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에 보면 2019년도 560억 적자, 2020년도 948억 적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영업이익이 그만큼, 당기순이익도 2019년도 455억 적자.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203억 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롯데는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4시간 배송을 할 수 있는 복합 쇼핑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롯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즉, 롯데마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선식품, 즉, 그로서리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가지고 있던 패션, 명품, 뷰티 이런 분야의 경쟁력을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객 관리를 통해서 다시 도약을 롯데온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온라인 시장은 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신세계가 네이버 없이 이베이를 인수를 마무리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신세계와 네이버가 합작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됐는지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단독으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서 이베이가 예를 들자면 국내 3위인데 이제 신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네이버, 쿠팡, 신세계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시대가 국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이베이 코리아가 가진 장점들과 신세계의 기본의 작은 유통망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잘 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문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위 얘기는 메이저, 쿠팡, 네이버, 신세계 이렇게 메이저만 잘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지그재그를 처음 소개시켜 드렸듯이 네이버, 쿠팡이 무섭지 않은 전문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신사 알고 계시죠? 올리브영 알고 계시죠? 예, 무신사의 거래액이 2020년도에 1200억, 1조 2천억,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올리브영이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7%, 10%, 17% 이렇게 온라인 비중에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는 아니고 마이너지만 독자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이렇게 메이저뿐만 아니라 마이너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노리는 시장, 즉 지역 소상공인들이 노릴 수 있는 시장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 중에 소상공인들, 우리 지역의 얘기들, 작은 SME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프라인 매장과 겸해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만나서 무엇을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바로 김해 돼지국밥집입니다. 줄 서서 먹는 김해 어방동에 수백당이라는 돼지국밥집이 있고요. 여기는 부산 사상구 모라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백당 돼지국밥은 부산 모라와 김해 어방동에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번호표가 있죠. 돼지국밥 줄 서서 먹는 맛집이었습니다. 이 맛집이 오래됐죠. 한 지금 10몇 년 됐으니까요. 이 맛집에 대한 얘기 잠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오프라인 두 점포를 행복하게 운영을 했던 사장님의 얘기 보겠습니다. 이분 사장님 매년 시설과 그릇에 재투자를 합니다.
이런 거에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손님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전 그냥 합니다. 돈 생각하지 않고 하고 저를 만났을 때 2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이분이 저하고 만난 인연이 바로 뭐냐면 온라인을 위해서 오프라인이 뭘 한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분이 궁금해서 저를 만나고 청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시설과 그릇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재료가 있으면 항상 그걸로 바꿉니다. 이분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뭐 좋다 그러면 바로 바꾸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측에 히말라야 소금이 있습니다. 저거 비쌉니다. 그런데 싼 소금을 쓰지 않고 히말라야 소금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 바꾸시고요. 부산에 가면 낙동강 하구뚝에 그 대파가 있습니다. 그 대파를 비싸고 좋은데도 마저 그 대파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면 수백당 돼지국밥과 그릇에 쏙 들어있죠. 마치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비탕 시켜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육개장 시켜보셨죠? 얼음덩어리. 그러면 냄비에 집어넣으면 그릇이 끝에 나와가지고 자르기도 힘들고 물은 질질 흐르고 다 녹을 때까지 뚜껑을 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획한 게 바로 저하고 처음 준비하기로 저 수백당 돼지국밥을 동그랗게 냄비 속에 쏙 들어가는 용기를 만드는 것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힘이 들지만 그런 걸 도전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10년 전부터 저렇게 블로그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배짱도 있었고요. 저분이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손님이 있어야 수백당이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젊습니다. 이제 아직 40대 중반입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저기 한 게 아니라 150만 원 퇴직해서 포장마차 시작하신 흑수저, 오리지널 흑수저 출신의 해병대 장교 출신입니다. 건축업과를 나왔고요. 저런 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2년 동안 저를 만나기 전만 해도 배달을 안 했었어요. 왜? 오는 손님 팔기도 바쁘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죠. 이렇게 17번, 18번 이렇게 편말 들고 있는 분, 저분들한테 대접해드리기도 힘드니까 그냥 오신 손님 잘해주자는 게 저분이 위주였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니네 가게 가지 않고도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즉 뭐냐면 이제 배달을 좀 해달라. 그걸 이 손 대표가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달은 예를 들자면 그 배달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박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고객이 원하니까 배달을 합시다. 그래서 배달의 배민에다가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의 깃발을 꽂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니까 배달도 하자. 그래서 시작을 한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배달할 때 이렇게 포장이 되시면 저 단골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들고 배달원이 가져다 주더라도 이렇게 하얀 비닐봉지 속이 보이지도 않는 또는 까만 비닐봉지 이런 게 아니고 저렇게 다 일일이 인쇄가 되고 포장돼 있어 아주 밑에 보시다시피 예쁘게 포장됐고요. 그다음에 작은 양념도 저렇게 작은 모습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수백당하고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죠. 저게 냄비에 쏙 들어가게 얼음덩어리 같이 저렇게 얼려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뜯으면 바로 냄비에 쏙 들어갈 수 있고 냄비에 덮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바로 배달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뭐냐면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9시 이후에 24시간 하던 집이 9시 이후에 집합금지 명령도 떨어졌지만 그보다 더 먼저 뭐가 왔었어요? 제일 먼저 온 거는 한 달 모라에 김해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자, 직원은 많은데 두 점포에서 일하는 직원이 10여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저를 찾아와서 교수님 뭐부터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제가 우리 배달부터 합시다. 그동안 배달 안 했으니까. 그래서 배면부터 찍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이 찾아오지 못하니까 고객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배달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 배달에 적합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작은 포장지, 그 다음에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죠. 해가면서. 그래서 9시 행정명령이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돼지국밥과 순대국밥, 이 밀키트, 방금 만들어드렸던 이런 밀키트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도리어 온라인 판매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밀키트 덕분에 잘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인이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인은, 저는 이분하고 같이 코디네이터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의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의 결단력, 오프라인 매장을 지킬 수 있는 배짱,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잘 돼야 온라인도 잘 된다는 기본적인 사고방식, 바로 이걸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식당이 잘 돼야 그 다음이 있다는 원칙을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한 가지 메뉴를 딱 10년만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즐겁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한테 인생은 뭐냐? 그러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에게는 모든 고민은 돼지국밥이고 순댓국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돼지국밥과 자기가 파는 순댓국밥에 몰두해 있고 매진해 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코로나 사태가 된 지난 2년 동안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매출이 훨씬 몇 배가 더 큰 성장했던 이유, 바로 선방했던 포인트는 첫째, 적시에 준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온라인화를 대비한 사업계획서였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과감하고 신속한 계획력과 실행력이었습니다. 저하고 어떤 얘기를 해서 결정이 되면 바로 이분은 그 다음날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블로그를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에 매우 진취적입니다.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걸 가르쳐 드렸더니 벚꽃이 피는 날 벚꽃 밑에 가서 야외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신속한 실행력을, 그리고 과감한 실행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배달 상품 및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밀키트 포장을 도입을 해서 매출 증대에 도전하신 거죠. 이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지금이 매출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따 제가 매출표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라인 판매 6개월 만에 이분하고 저하고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 지가 작년 9월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쇼핑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한 지가 올 1월 15일입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지난 5월 말일자로 201만 그릇을 온라인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6개월 만에 놀라운 성적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200만 그릇의 고객을, 200만 그릇의 상품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수백당의 스마트스토어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백당의 스마트스토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수백당의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대표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 상품 판매하고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총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몇 개냐면 8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요게 불과 6개월 동안 개발해서 요것도 최근에 개발한 겁니다. 불과 8개밖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지금 한번 2주 정도 제가 매출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왕 오셨으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 상세 페이지를 이따 상세 페이지 설명하는 난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진 들어가고, 예, 쭉 글 들어가고, 예, 사진 들어가고, 글 들어가고, 이런 방법으로 편성을 해서 돼지국밥을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냄비에 탁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물을, 포장지를 뜯기만 하면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포장도, 이분이 바로 손세훈 사장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포장지도 카지나 가위가 되지 않도록 쉽게 오픈할 수 있도록, 이분이 바로 이런 포장마차에서 시작했던 분입니다. 불과 10년 전에. 야, 그래서 아까 보셨던 수백당, 이게 이제 기매입니다만, 이런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원래 장표로 다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제는 방금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수백 당의 쇼핑 라이브,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연결해 주실래요? 예. 자, 여기 이 모습이 저하고 작년 올해 1월 15일 날 저희 창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저하고 둘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겁니다. 요거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절감하고 열어주실래요?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을 강타를 했어도 사실은 수백 당은 대구에서 감염이 그렇게 극심할 때도 사실은 매출이 움직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수백 당도 지난 3월에 부산 모라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고객이 사라졌던 아픔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 손 대표께서 슬기롭게 극복을 하셨고 또 오히려 전화 이보고 기회로 삼아서 배달과 포장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단단하게 활성화한 다음에 지금은 밀키트로 온라인으로 오늘의 이런 라이브 커머스까지 정복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백 당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우리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2020년에 이제 수백 당이 이제 급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모두 어렵다는 그런 시기였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수백 당이 처음부터 잘 되는 식당은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개업 이래 줄곧 참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식당들이 이제 식당 레시피가 있는데 잘 바꾸지 않거든요. 네네. 네, 진짜 어떤 데는 목숨처럼 지키는 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맛있게 만들 수 더 있다면 맛있을 수 있다면. 네, 업그레이드 하려고 항상 만들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줘요. 네네. 네, 물론 손님은 느끼지 못할 미세한 정도지만 저희는 항상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피드백을 하고 네. 근데 오랜만에 손님이 오시면은 느끼죠. 아, 맛있어졌어요. 더 맛이 깊어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일하는 보람인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매년 시설과 그릇에 재투자를 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김해 지역 로컬 도자기입니다. 네. 이제 이 작가님이 4번을 실패하고 5번째 성공한 도자기거든요. 아, 이게 도자기죠. 네, 도자기. 예, 뚝배기 일반, 아닙니다. 예, 뚝배기 아니고. 뚝배기도 아니고. 네,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손님들 좋아하시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밥 홀릭인데 네. 제가 10년째 블로그를 하는 저의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네, 블로그를 하면서 고객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변했죠. 예, 예. 세상이 변했는데 원래 배달을 안 했었는데 나의 고객들이 배달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 언택트 비대면 주문을 하니까. 네네. 제가 그걸 읽고 예. 배달은 사실 이익이 많이 안 나요. 네네. 네. 예. 그래도 합니다 배달을. 예. 뱀이 많이 가져갑니까? 예, 어쨌든 뭐 이야기하면 긴데 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고객이 원하니까 예, 예. 배달을 하고요. 수수료가 많이 나가더라도. 네네. 예, 예.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달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 밀키트는 코로나를 예상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한 13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집합 금지 명령 9시 네. 이후에 그리고 5인 이상 금지가 행정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게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순댓국밥과 돼지국밥 밀키트로 덕분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굉장히 좀 운이 좋았다고. 이제. 아이, 뭐 겸손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하고 지난 1월 15일 날 제가 저분한테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도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9월 달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고요. 3개월 돼서 파워가 돼야 쇼핑 라이브를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만. 바로 이분이 9월 달부터 3개월 만에 네이버에 파워를 형성을 했고 파워가 되기 시작하자마자 1월 15일 날 올해 저하고 같이 쇼핑 라이브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좌측편 밑에 보시면 벚꽃이 보입니다. 이렇게 야외에서도 실내에서도
여러 사람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쇼핑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쇼핑 라이브 실력, 그 다음에 실적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저하고 여러분들 잠깐 제가 진짜 매출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불과 2주 동안의 수백당 매출 내역인데요. 온라인으로만 스마트스토어 한 곳에서만 파는 게 1,500만 원입니다. 2주 동안. 보시면 금액이 평상시에는 40만 원 하다가 200만 원씩 또 올리는 날이 있어요. 이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 한 날이에요. 자, 요게 2주 동안의 실적이고요. 자, 2주 동안 저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또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평균 40만 원씩 하루에 판매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그대로 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볼까요? 예. 수백당 고객의 유입이 저렇게 녹색 그래프가 높은 날은 바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라이브 커머스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서 수백당은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그중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온라인 매출을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라이브 방송만 했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바로 네이버에 처음부터 기획적인 입점을 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파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파워를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략이 있었던데 바로 어떤 전략이냐면 이런 전략입니다. 상품을 기획할 때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보다 상품의 설명서, 즉 세일즈 포인트를 잡아라는 걸 시켰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상세 페이지를 맡깁니까? 디자인 잘하는 회사의 전문가한테, 디자인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상품 판매, 마케팅 전문가가 아닌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맡기니까 포토샵으로 한 장으로 멋지게는 만들어내는데 그건 디자인 콘테스트에 나갈 제품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상세 기업 페이지? 바로 세일즈 포인트를 잡고 팔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팔립니다. 포토샵을 하시는 것보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리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팔리는지 바로 기획이 먼저입니다. 이 기획을 먼저 충실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아까 저희가 충분한 기획서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일즈 포인트는 바로 앞에서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먼저 마케팅에서는 때리고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오프라인을 위해서 온라인에 할 게 뭐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마치 의문 시비를 거는 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세일즈 포인트는 이런 식입니다. 앞에서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획서의 집중 포인트입니다. 기획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세일즈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하면 신비한 아름다운 세련된 맛있는 이런 거 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런 형용사는 절대 쓰지 마세요. 공인기관을 통해 피부 안전 입증하고 수입 이거 이 두 갈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난 네가 이쁘고 너 성격 좋아. 그래서 나 너 사랑해. 네? 이렇게 쓰지 말고 무조건 너 사랑해. 너 내 여자 할래? 너 이런 식으로 미괄식이 아닌 두갈식으로 앞에 포인트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뭘로 경쟁을 해요? 제품의 상품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상품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바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포인트 두 갈식으로 제일 먼저 포인트를 주실 게 앞에서 강하게 표현하는 세일즈 포인트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의 관점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제품에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제대로 이해할까? 자, 제가 며칠 전에 머리가 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상품은요, 천연 자원이어서 뭘로 만들어서 발라도 탈이 없고 머리가 나고 뭘 하는데 그 사람 만약에 상품이 머리가 났으면 벌써 어디에 노벨상 받는다고 줄 서 있었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거 바르니까 예를 들자면 예뻐졌달지 이거 발라서 예뻐졌달지 지금 얼굴이 이렇게 즉 뭐냐면 판매자 본인은 제품에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제품 자랑만 해요. 그런데 해당 제품을 처음 접한 사람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던져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전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천연자원이고 뭐 어떻고 뭐 피부에 트러블이 없고 이거 다 나중 얘기입니다. 이거 바르면 이뻐져. 이거 먹으면 건강해. 이거 먹으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확실한 표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뜬구름 잡지 말고 구체적인 동기를 갖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아주 해볼만 합니다. 이거보다도 장년도 투자 수익률 최소 49% 달성! 또는 뭐, 예를 들면 판매액 50% 증가! 이런 확실한 구체적인 동기를 여러분들 기획사에 포함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는 상세 페이지는 고객은 실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거는 쉽게 3만 원, 5만 원 미만 같은 거 쉽게 살 수도 있지만 고가의 제품은 구매 자체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아주 자세히 보죠. 그리고 댓글도 보고 고객 평도 봅니다. 그래서 상품의 디테일한 특성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고 그걸 기술적인 방안을 찾아서 전달해야 높은 가격의 상품도 고객이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은 과연 어떤 건가요? 바로 보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기자를 선전을 하는데 눈으로 보더라도 저렇게 쉽게 폴딩돼서 넘어가는구나. 기능이 있는 거, 움직이는 제품, 즉 뭐냐면 GIF 애니메이션 같은 걸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맛이나 냄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뭐냐면 권위가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바로 이런 방법들입니다. 동영상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내용이 복잡하고 모양이 복잡하면 다양한 방법, 앵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공해 주시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요새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하시려면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거, 즉 동영상을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는 기본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자, 가장 구매력이 높은 40대와 50대의 경우는 노안 때문에 이제 글을 안 봅니다. 글로 들으려고 그러고 텍스트에 대한 저항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따도 제가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만 글을 보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정보 획득이 가능한 거 이거 좋습니다. 마치 실제 제품을 본 듯한 생생한 체험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거 권장합니다.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수백당의 상세 페이지 예시를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자, 수백당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사진으로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진 몇 장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씩 한 차례로 하나씩만 좀 들어주세요. 예, 예. 자, 밀양의 예쁜 단맛이라는 마카롱 전문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운드가 음소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키워주세요. 그래. 사운드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가지고 만드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촬영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도 그 집의 민유나 대표님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만드는데 불과 소요된 시간 5분도 안 됩니다. 자, 그 영상 말고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똑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자, 영상은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똑같이 사진을 이용해서 자, 마산에 있는 마리엔하우스인데 상품 속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촬영한 사진 몇 장을 가지고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이런 방법으로 동영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도 있고 상품을 소개하는 가등력도 훨씬 더 뛰어나죠. 주로 친환경 제품하고 그 다음에 세제를 리필해서 쓴달지 그런 전문점입니다. 여성분 혼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30대 초반의 분입니다. 예, 두 가지 영상을 이제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만드는 걸 보셨고요. 자, 다음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운영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박사닷컴의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촉촉함이 살아있어요. 포장도 뜯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오시면, 예, 쭉 내려오시면, 좀 내려보세요. 예, 예, 조금 더 내려보세요. 쭉, 예, 보시면, 예, 보여지죠? 저걸 좀 확대할 수 있나요?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 예. 확대가 가능하시면, 예, 조금 확대해 주세요. 예, 봤습니다. 저런 GIF 영상을 만들어서 촉촉함이 살아있고, 저렇게 마치 닭가슴살이 치즈가 찢어지는 같이 결이 잘 찢어지고 있다는 걸 고객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 됐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GIF를 통해서 사진 몇 장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매우 설득력이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 배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곰TV나 예를 들자면 아주 쉽게 무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젠 그러면 이 문서의 각 영역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왜 그렇게 만드냐면 첫째, 관심을 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궁금해하는 상세 정보를 밑에서 제공하셔야 됩니다.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포장되지? 어떻게 배달되지? 나는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아서 요리를 하면, 내가 와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서의 각 영역과 역할을 충실하게 상세 페이지를 온라인에서 만드시면 굳이 오프라인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온라인에서 충분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품질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냄새가 나고 맛이 나는 거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어떤 고객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약청의 인증을 받았다, 뭐 예를 들자면 어디에 인증을 받았다, FDA 인증을 받았다 이런 걸 하죠. 즉 공인인증기관을 통해서 발행된 인증서를 삽입해 주시거나, 인증 절차가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 주듯이,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줄 서서 먹는 수백당 돼지국밥이라고 홍보를 하니까 저렇게 진짜 줄 서서 먹는 거와 같은 증거 사진을 첨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많은 분이 지금 이 강의를 모바일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온라인 쇼핑의 구매자는 약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은 모바일에 최적화하셔야 됩니다. 최적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바일에 잘 보도록, 모바일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자료도 일부러 뒤에 사실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많이 만들었었어요. 즉 PC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진행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거의 보시는 분들이 모바일로 보시기 때문에 다 고쳐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가독성이 편하도록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이 모바일에 최적합니다. 저의 강의 자료는 좀 더 디테일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모바일에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서, 그래서 고객과 상품의 1차 접점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만나는 겁니다. 무려 70%가. 그래서 모바일 최적화의 핵심 포인트는 호환되지 않은 기술은 사용하지 말고 폰트는 이제 큰 걸 쓰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작업할 때 15포인트 이상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진을 크게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량을 최적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모바일에서 가독성이 좋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최고의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바로 저는 모바일의 최적화, 요걸 가지고 이 수백당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수백당하고 처음 만나서 기획서를 작성을 할 때 다시 한번 요거 했습니다. 첫째, 상품을 기획할 때 디자인 요소보다는 상품의 설명에 세일즈 포인트에 계획을 더 잡아라. 포토샵보다 기획이 먼저다. 팔리게 만들자. 그리고 팔리게 만들어야 팔린다. 그리고 앞에서 강하게 표현하고 세일즈 포인트는 한 문장으로 주저리 여러 가지 쓰는 것보다는 가볍게 난 널 사랑해 또는 널 사랑해, 너 사랑해 이런 식으로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점에서 작성을 하라. 뜬구름 잡지 말고 구체적인 동기를 갖게 해줘라. 그 다음에 영상의 내용을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GIF랄지 동영상이랄지 상세 사진이랄지 제가 여러분들 자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몇 컷의 사진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소개를 한달지 GIF를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상세 페이지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 유발 영역, 확신 영역, 그리고 상세 정보 영역을 구별해서 그 문서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 역할에 충실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거를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건 이제 모바일로 본다. 모바일에 최적화하라. 디자인 모바일에 최적화하는 여러분의 그래서 15포인트 쓰라고 그랬잖아요. 호환되지 않는 기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크게 되도록이면 크게 해가지고 용량을 최적화해서 디자인은 모바일에 최적화해라. 이걸 항상 잊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15분간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만났습니다. 잘 쉬셨어요? 모바일, 즉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는 게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창에 일정한 시간을 그것도 예를 들자면 재미있는 영상이 나온달지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달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매우 딱딱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신다는 거 어려움이 안 있습니다만 앞으로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쉬는 동안에 질문을 한 분이 계셨어요. 수험생 번호가 731번이신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또 답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은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맞습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프라인의 가격에 비해서 온라인은 많이 이익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 경우 오프라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자니 경쟁에 밀려서 네이버 같은 곳에는 노출이 잘 안 된다고 걱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가가 정해진 브랜드가 아닐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매우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사람입니다만 이 문제는 언제나 가격을 결정할 때 저에게도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극복하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팁을 드리면 먼저 요새 최근에는 이렇게 합니다. 오프라인 가격은 온라인에 사람들이 대부분 가격 비교를 하는데 네이버에 가서 가격 비교 창을 보고 가격을 상품을 비교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격으로 팔지 마시고
여러분의 품질로 여러분이 콘텐츠를 파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 영상, 사진이 설령 1,000원이 더 비싸도 2,000원이 더 비싸도 여러분이 만드는 상품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콘텐츠 잘 만드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가격이 싸야 사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드는 상품을 제조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닭가슴살을 파는데요. 저는 만약에 닭가슴살을 저희가 제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아주 공포의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순위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제가 그만큼 원가를 출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본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으신다면 가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서 물건을 가져다 판신달지 위탁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셔야 되고 그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15%, 20%, 30% 거의 여러분들 25%에서 30% 정도 이익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몰 수수료, 쿠팡 같은 경우는 12% 띄워줘야 되죠. 더군다나 2달 있다 결제받아야 되죠. 40%밖에 안 주죠. 그럼 여러분들 25%나 35%의 마진율을 붙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무슨 가게? 아름다운 가게죠. 흙 파서 장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게를 하시려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첫 번째 콘텐츠를 잘 만드셔서 콘텐츠의 자부심에 콘텐츠의 매력을 부여해서 파십시오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가격대로 내가 봐야 될 25%면 25%, 30%를 고수하세요. 왜냐하면 가격 비교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 경로, 여러분들 네이버의 검색창에 들어오는 유통 경로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즉 검색에 가격 비교만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극히 숫자가 적습니다. 나머지 창을 통해서 나머지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시는 분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가격을 충분하게 정해놓고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파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꿀팁은 있습니다. 평상시는 10,000원에 파는데 라이브 커머스 할 때만 8,000원에 팝니다. 그래서 1시간 방송 끝나고 나면 다시 10,000원으로 전환합니다. 이런 마케팅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731번 우리 수강생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창업할 시 여러분들이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도 하고요. 또는 창업을 이미 했지만 어떠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프라인을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바로 네이버인데 대한민국 사람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75명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45명 정도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13명 정도는 구글이고 8명 정도가 다음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네이버의 변화를 네이버의 앞날을 네이버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캐치를 하셔야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고 그걸 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이버를 활용한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작은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려서 파시는 분이 45만 점포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통신판매 사업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아니, 사업자가 전국에 약 3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이 표에 보시다시피 월 200만 원도 매출을 못 하시는 분이 57.8%입니다. 200만 원 수익이 아닌 매출이 200만 원도 못 올리시는 분이 57.8%. 이게 온라인 시장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월 5천만 원 이상 판매하시는 분이 11%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 11%에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들어와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 옆에 보세요. 방송한다고 그리퍼에서 방송하고 라이브 쇼핑 방송했는데 좋아요 눌러준 사람 7개밖에 없고 9개밖에 없고 물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게 라이브 커머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강이라는 가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기장에 미역을 팔았는데 라이브 커머스로 팔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5만 명 들어왔는데요. 물건은 100만 원도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제가 잠깐 이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황강이와 기장 미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장 미역이 팔았던 전체적인 상품은 황강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역을 살 수 있을 만한 고객이 아니에요. 온라인 상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팔아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이해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차근차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쇼피파이라는 모델을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아마존은 쿠팡하고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쇼핑에 관한, 그런데 최근에 구글이 네이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어쩌면 네이버는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는, 특히 여러분들 필요한 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커머스의 주도권 경쟁을 누구하고 하고 있냐면 네이버는 중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쿠팡은 누구를 등을 치냐면 중소상공인들의 등을 쳐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해서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무슨 배송 하면서 지금 쿠팡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 쿠팡은 어떻게 하냐면 고객한테 싸게 주는 가장 빠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익의 모든 등골은 누굴 걸 빼냐면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중소상공인들의 수익을 뺏어서 자기들은 그대로 차지하고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네이버는 여러분들 수수료가 1.8%에서 많아야 6%입니다만 쿠팡은 무조건 12%입니다. 그 돈도 2달 있다 주는 이런 방법이죠. 자, 네이버와 쿠팡, 여러분들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해야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네이버가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네이버가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 한상숙 대표가 스마트 스토어 천만 시대를 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 올해 300개 시장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창업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의 솔루션을 강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도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바로 이커머스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B2C, B2B 기업 간 소비자 간의 거래를 편리해서 여러분이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방법, 여러분들이 쉽게 파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이버를 잘 보고 봐서 네이버의 해외 진출에 한번 숟가락 얹어보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6월 달에, 이번에 6월에 일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시는 이혜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향후 5년 후에는 일본의 온라인 시장 쇼핑을
50%를 가져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네이버의 나인입니다. 네이버는 올해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을 일본에 그대로 선보일 예정인데 여러분들 바로 얼마 전에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많이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까 강의를 하면서 포토샵 한 장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 말고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를 5년 전부터 네이버가 하라고 저희 강사들이나 네이버의 여러 가지 공지사항에서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로 일본 시장, 태국 시장, 해외 시장을 공략할 때를 대비해서 상세 페이지가 포토샵 한 장으로 사진으로 들어가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해당 언어로 번역되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들어간 걸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어로 번역되고 사진은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올리신 상품을, 여러분이 올리신 상세 페이지를 모바일에 최적화시켜서 올렸던 동영상 위주로 만들었던 상세 페이지가 이제 어떻게? 일본어로, 태국어로, 베트남어로 바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네이버의 도전입니다. 네이버는 그래서 최적화를 할 때 그런 방법으로 사진 넣고 글 넣고 사진 넣고 글 넣고 해달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계속 이 얘기를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네이버의 해외 진출 전략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마이크로 컨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최저 3.2%의 대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스토어를 하시죠? 3개월 연속 100만 원 매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 대출도 해줍니다. 여러분들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돈 빌려보세요. 비용이 얼마인데. 스마트스토어 하시면 네이버는 저런 걸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 캐피탈, 광고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로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도와줍니다. 비즈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200명의 전문가들이 여러 SME, 즉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를 잘 찾아보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찾아보시면 비즈 컨설팅을 검색해 보시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경영 컨설팅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신세계 이마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커머스 플랫폼의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마트24 많이 보실 겁니다. 대형 이마트가 없어지고 편의점 이마트24가 굉장히 많게 돼 있어요. 신세계 이마트의 7,300개 오프라인 거점을 통해서 이제 네이버의 장보기가 당일 배송이 되고요. 여러분들 상품을 거기서 찾을 수 있도록 신선 제품을 거기에 배달해주면 거기 냉장고에서 꺼내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CJ 대한통운과 풀필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생필품, 동대문의 패션, 가전제품 또는 해외 물류에 이르기까지 카테고리별로 지금 물류 서비스를 네이버가 CJ하고 준비해가고 있고요. 이마트하고 유통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숟가락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가 깔아놓은 판에 여러분들은 물건만 판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경쟁력은 바로 유통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가 CJ가 군포 용인에도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었고요. 내일 배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좌측에 보시는 사진이 네이버가 CJ 대한통운하고 경기도 곤지암에 있어서 또 여러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클로바 포캐스트를 적용한 풀필먼트 센터를 지금 오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월마트 어떻게 준비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월마트는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께 월마트의 유통 어디까지 왔나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호수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신선식품이 드론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주소를 찍어주니까요. 딜리버리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우체국에서 여러 군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가까운 시기에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 앞에 마치 헬기 루프를 타듯이 전달해 주죠. 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만 보셔도 앞으로의 유통이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유통은 어떤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 자동차까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가능한 게 소위 얘기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물류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위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닭가슴살을 제주도에서 파는데 청주에 가면 저희 닭가슴살을 하루에 300개씩 주문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다는 빅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주에 있는 풀필먼트 창고에 CJ 창고에 저희 오박사닷컴의 닭가슴살이 항상 300개는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송되고 왜? 그게 배송, 보관, 포장, 재고관리, 교환, 환불 모든 것들을 이 풀필먼트 서비스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 회사가 부산인데 부산에서 1박 2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일 출발해서 당일 오후에 바로 풀필먼트 센터에서 배송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고 있고 머지않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어떻게는 벌써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여러분들 마켓커리가 신선식품을 발표하는데 1위였어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쉽고 빠르게 새벽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통입니다. 작은 실핏줄까지 얼마만큼 철저하게 신선하고 빠르게 배송이 되느냐. 자, 그래서 네이버가 하고 있는 도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동네 서비스입니다. 네이버가 당근마켓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중고거래로서는 매우 뛰어나고 지금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가입자가 있어서 여러분들 당근마켓 이용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 당근마켓 사용하시는 분 계시면 나 사용하고 있다고 당근마켓이라고 당근 한번 쳐보세요. 채팅창에 당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근마켓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이거 꼭 하셔야 되는 이유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많은 분이 당근 하셨네요. 당근. 예, 당근입니다. 당근마켓이 네이버가 로컬 서비스를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당근마켓과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카페 아울렛 톡을 오픈했어요. 네이버가 당근마켓을 인수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근마켓이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못 샀어요. 그러자 네이버가 카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입니다. 중고거래를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에서 물건 파신 적이 있으신 분, 나 판매한 경험이 있다 없다 하면 올려보세요. 네이버 카페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 처음, 나 판매한 적이 있다 하면 있다. 경험했던 분 계시네요. 경험했다. 예, 그 다음에 판매하고 카페 판매 있다. 처음 듣는 얘기다. 예, 있다. 또 올려보세요. 나 처음 듣는 얘기다. 네이버 카페에서 물건 팔아보신 적 있는 분 있으면, 예, 거의 대부분 처음이라고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렇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모르고 계세요. 네이버 카페도 좋은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꼭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로마켓이라는 동네 마켓도 있어요. 저기도 700만 명인가 넘었대 가입자가. 이제 뭐냐면 세상이 변화가 있다는,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풀필먼트. 즉, 대형 센터에서 결국은 작은 동네로 우리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을 활용하는 온라인 마켓. 오프라인 가게가 마치 온라인화돼서 판매는 온라인에서 하지만 내 주변의 오프라인 가게에서 내 물건을 전달해주는 방법이 지금 4차 산업에서 변화되고 있는 유통의 구조입니다. 동네 중심 커뮤니티, 중고거래, 네이버의 동네 시장 장보기 같은 이런 지역 맞춤 서비스, 바로 이걸 보러 하이퍼 로컬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서 파시면 돼요.
온라인 쇼핑몰 이걸 공략하세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블로그 마켓입니다. 나 블로그 마케터로 혹시 등록되신 분, 나 블로그 마케터입니다고 한번 써주세요. 본인이 블로그 마케터이신 분. 지난 2월 말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업종이 카테고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다 해주진 않습니다만 블로그 마켓을 신청을 하시면 평상시 블로그를 한 거랄지 평상시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한 실적을 봐서 네이버가 그분들한테 마케터로서 풀어줍니다. 공구가 아니에요. 마케터. 내가 판매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거기다 등록을 하고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 물건을 판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마케터가 되는 겁니다. 혹시 판매해 보신 경험 있으면 아까 카페는 있다고 그랬는데 블로그 마케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 한번 써보세요. 혹시 계신지. 블로그 마케터. 예, 쿠팡 파트너스 아니고요. 예, 승인만 받고 아직 못 하셨군요. 여기서 물건 파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로컬 판매를 위해서 네이버가 블로그를 맛집을 소개해줬던 블로그가 아닌 맛집으로 유명한 블로그가 아닌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블로그 마켓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거 찾아보셔서 도전하세요. 지금 강의 끝나고 나서 네이버 블로그 마켓을 하시면 신청자를 받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카테고리가 허락이 된다면 지금 신청하시고 만약에 카테고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블로그 마켓 도전해보세요. 바로 이렇게 보세요. 안전하고 간편하게 블로그 마켓이 오픈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모바일에서 보여주는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사님께서 내용을 노마드 다른 분의 내용에도 있다고 보셨는데 예, 보셔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세요. 댓글 주문서 대신 터치 1초 만에 주문이 완료되는 편리한 방법으로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쇼핑몰 중에 하나의 마케팅 채널입니다. 아까 제가 카페 잠깐 말씀드리다 카페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네이버의 새로운 도전. 네이버 카페에서 물건 팔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파는 걸 좀 보여드렸죠. 제가 닭가슴살 공장 직판 직거래 장터라고 그래서 제가 파는 거를 저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솔드아웃 됐잖아요. 올리면 팝니다. 계속 판매합니다. 저게 하루에 단 500개, 1000개를 팔지는 못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상품을 계속 올리면 계속 팔려요. 마치 중고거래입니다. 저게. 저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상품을 저기다 올려서 파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파시기도 해요. 나 며칠 전에 어떤 친지분이 멸치를 3박스 보냈는데 우리는 2박스만 쓰고 1박스 남아서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나눠드려요. 이렇게 파시는 분도 있어요. 요령이에요.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제가 당근마켓에서 물건 파는 방법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카페에서 중고거래 같이 중고 장터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싶은 상품 얼마든지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닭가슴살 공장에서 직판합니다 하고 직거래 장터 하고 하니까 네이버에서 팔아주고 있잖아요.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저거 1위로 떠가지고 바로 팔렸어요. 이런 식으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목매이지 마세요.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매출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의 오픈 마켓의 가게를 도와줄 수 있는 마케팅 수단입니다.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술을 한달지 그림을 그린달지 혹시 내가 여행 가이드를 한달지 이런 걸 계획했어요. 자, 두 번째 걸 한번 블로그를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예. 인플루언서. 예. 지금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검색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쭉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네이버가 인플루언서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여기다가 해서 올려보세요. 그러면 네이버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 여러분의 펼쳐지고 싶은 꿈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인플루언서도 검색을 해보세요. 보이시죠? 네이버 인플루언서 검색 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생기는 새로운 네이버의 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내가 파리 여행이라고 제가 사례를 줬죠.
파리 여행을 갈 때 안내해줄 가이드, 부산 여행 갈 때 가이드, 부산 여행 가서 내가 사고 먹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프라인 점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런 역할에 믹스가 되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 네이버로부터 여러분들이 홍보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가치를 전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전, 최고 중요한 도전입니다. 바로 스마트 어라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폰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고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이미 느끼셨어요. 주변에 이제 녹색 검색창이 뜨면서 스마트 어라운드가 내 주변 쇼핑 정보를 얼마 전부터 쇼핑을 독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맛집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이젠 쇼핑이라는 독단적인 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상품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올리는 상품 올리는 방법, 여기서 올려서 판매하시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거기다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스마트 어라운드는 나우 기능, 거길 보시면 지금 바로 가보는 것을 네이버가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해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찾으세요. 네이버를 검색해서 보시면 네이버에서 가운데 딱 보면 여기 녹색 창이 딱 뜨죠. 네이버는 검색하면 요겁니다. 검색바. 보이시죠? 여기에 나오기는 우측 상단에 보면 내 주변이라는 게 있어요. 내 주변을 클릭을 하시면 나우, 픽, 그 다음에 쇼핑, 맛집, 테마 여러 가지가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거기에 쇼핑 카테고리가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상품을 올려보세요. 스마트 스토어에만 목매이지 마시고 여기다 쉽고 편하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어라운드의 나우하고 픽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어라운드에서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장 정보, 오프라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용자에게 이왕이면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정보를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명시적이고 신뢰를 가지고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야 돼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상세 정보 같이 콘텐츠를 잘 만드시는 겁니다. 상품의 가격을 깎아서 판매하지 마시고요. 콘텐츠에 매력을 부여해서 상품에 콘텐츠로 매력을 부여하셔가지고 상품을 판매하세요. 도리어 1,000원, 2,000원을 더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수백당 집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라운드에 가서 여기 가서서요. 보시면 녹색을 클릭을 하면 두 번째 칸으로 내 주변이 우측 상단에 뜨죠. 그걸 클릭하시면 아까 부산 모라에 있는 첫 번째 나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우의 첫 번째에 뭐가 나오죠? 예, 수백당 집이 나오죠. 두 번째 맛집을 클릭하니까 역시 수백당이 나옵니다. 똑같은 모드에서 저 마지막에 테마를 클릭하니까 역시 수백당이 나옵니다. 즉 네이버의 어라운드 정보에 저렇게 많은 방법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1등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1등을 어떻게 유지하고 올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저걸 유지할 수 있고 저것만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팁이 됩니다. 저 어라운드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매출은 현저하게 방문 고객, 배달 고객을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커머스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지 않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만 팔았던 거고 지금 이 자료는 별도의 자료입니다. 바로 아까 그 금액 정도 이상의 금액이 여기서 팔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업체 등록,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바로 그걸 해결해주는 요령입니다. 자, 지역 소상공인 플레이스 업체 등록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무엇인지 한번 그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소상공인 광고 저 영상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을 기반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새로 가게를 오픈했거나 가게를 운영 중이지만 아직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 내 업체가 위치한 주변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게를 자연스럽고 쉽게 알릴 수 있을까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내 가게 주변 지역에서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한 내 가게 정보를 노출하는 배너 광고 상품입니다. 미용실, 음식점 등 중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광고는 네이버 모바일 연예, 스포츠 지면 및 PC, 모바일 블로그 등 네이버 콘텐츠 지면에 업체 사진과 소개 문구와 함께 노출됩니다. 다양한 지면으로 확대 예정이니 정확한 지면 목록은 네이버 광고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쉽고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광고는 유효 노출 시, 즉 브라우저상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질 때만 과금되고 광고비는 유효 노출당 1원입니다. 현재는 이벤트 기간으로 50% 할인, 노출당 0.5원이 적용됩니다. 50전입니다. 50전. 여러 업체가 카드 슬라이딩 형태로 노출된 경우 첫 번째 카드에 해당하는 광고의 유효 노출에만 과금합니다. 내 업체 주소를 기준으로 주변 5개 지역이 광고 노출 지역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정도 가능하며 을, 면, 동 단위로 최대 5개 지역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업체 정보에 소재 정보를 등록해두면 광고 등록 시 자동으로 연동되어 광고에 노출됩니다. 네이버 컨텐츠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면에 노출되므로 더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내 업체가 인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 소상공인 광고 등록 방법을 이 정도만 하시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이 아이디만 영상은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등록하는 방법까지는 보실 수 있으니까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하셨을 거예요. 자, 이 지역 소상공인 광고 아까 보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에 매장이 없는 분은 여러분들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할 때 등록을 해 놓으셔요. 그 주소로 하고 운영하셔도 됩니다. 단지 매장이 없기 때문에 매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면 돼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제일 먼저 하실 건 뭐냐면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절차는 하나씩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에서 광고를 하시면 서울에서 광고하시면 부산은 광고 안 나갑니다. 부산에서 광고하시면 서울에 광고 안 나갑니다. 네이버 전체 광고에 나가는 게 아니고 5개 동에만 나갑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근처 동 5개만 광고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적고 노출도 쉽게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전국적인 네이버의 메인 창에서 노출된다면 어렵죠. 그러나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5개 동에만 노출되고 운이 좋으면 경쟁적인 키워드가 없을 때는 전국에도 노출이 되죠. 비용이 한 클릭당 CPC 광고입니다. 이것도 클릭당 50전을 내기 때문에 도전해 보셔도 한 3만 원만 넣어도 1년 내내 씁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광고 노출 정보를 설정하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보내드렸으니까요.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는 걸로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일이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밀양의 예쁜 단맛이라는 저렇게 작은 마카롱 가게가 어떻게 온라인을 했고 오프라인 가게와 온라인을 무엇로 접목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이 예쁜 단맛이라는 가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로 시작하시는 30대 아주 초반에 여성분 혼자 하시는 가게입니다. 제가 이 가게를 만나게 된 이유는 컨설팅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컨설팅 요구가 들어왔어요. 우측에 보시면 플레이스 샵 정보로 지금도 여러분들도 다 노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분을 제가 컨설팅했던 내용인데 이분이 어떤 내용을 경상남도에다가 보냈냐면 제가 밀양에서 마카롱 전문점을 열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집을 몰라줘요. 밀양 사람도 우리 집이 마카롱집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알릴까요? 하고 고민을 하는 걸 경남도청에 저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가게를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밀양의 예쁜 단맛을 전국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기가 마카롱은 엄청나게 잘 만들고
자기 마카롱을 먹어본 사람은 계속 주문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방문을 해서 아까 우측에 보시는 3번 차례대로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사진 및 동영상 캡처해서 하는 기술, 그 다음에 6대 오픈마켓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공략해드렸어요. 자, 밑에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 주세요. 예. 들어가 보시면,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 가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서 이 가게를 어떻게 홍보했으면 좋겠냐고 왔던 분인데 지금은 이분은 주로 뭘 하냐면 30대 초반인 여성분이니까 여러분들 30대 초반이 제일 잘하는 SNS 뭐예요? 카톡이에요? 페이스북이에요? 뭐죠? 하면서 여러분 올려줘 보세요. 뭐죠? SNS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블로그예요? 뭐예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입니다. 30대 이게 뭐냐면 이분이 본인도 30대 초반이고 마카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70 먹은 어르신들이 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60 대신 아저씨들이 예쁜 단맛 마카롱 잘 안 찾아요. 즉 고객은 누구예요? 30대 여성들이니까 이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이런 방법으로 공략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사진, 등록, 그 다음에 이걸 SNS로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자, 다시 화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이분을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쁜 단맛을 지금 치면 저렇게 블로그에 쫙 내용이 나오고 본인과 여러 사람들이 맛을 보고 계속 블로그를 올려주는 거예요. 즉 SNS의 장점이 뭐예요? 내가 음식을 판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보세요. 전주에서 광주에서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주문이 들어와 있죠. 지금 제가 이분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이분이 저보러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말 표현대로 오프라인 마켓에서 예쁜 단맛을 살리기 위해서 즉 널리 펼치기 위해서 블로그 그다음에 저의 스마트 스토어 또는 제가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동영상 아까 제가 동영상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몇 편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SNS를 통해서 계속 인스타그램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죠. 거기 보시면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문이 계속 지금도 이렇게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 가게에서 파는 거 못지않게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뭔지 알아요? 전라북도 김제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주문. 제가 밀양이라는 작은 골목에 예쁜 단맛이라는 마카롱 가게를 하는데 그동안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섭섭했는데 이제는 물건 만들기가 바빠서 되게 힘들고 오늘 못 보내고 내일 보내야 되고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매우 흐뭇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매우 저분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구나 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을 비롯해서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블로그까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아까 당근마켓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켓플레이스의 등록인 겁니다. 그래서 50전짜리 스마트 동네 관계 소상공인 광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아까 보니까 네이버에서 아까 보니까 어떻게 쳤습니까? 자, 네이버 검색창 한번 열어주실래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네이버 검색창 혹시 이 키보드가 됩니까? 네, 네이버 검색창을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서 올려줘 보세요. 그냥 검색창만. 제가 여기다가 거기서 쳐보세요. 밀양 그냥 예쁜 단맛이라고 밀양도 치지 마시고 예쁜 단맛을 한번 쳐줘 보세요. 예쁜 단맛. 밀양에 보세요. 딱 뜨죠. 이게 파워입니다. 이게 온라인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예쁜 단맛이라고 밀양의 작은 가게 인스타그램 활동하니까 1등으로 쫙 나오잖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나옵니다. 밑에 좀 올려보시면 예쁜 단맛이라는 상호가 좀 특이하긴 해요.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밀양 첫 번째 딱 뜨잖아요. 이게 플레이스 광고고 이런 겁니다. 쭉 올려줘 보세요. 쭉 올려줘 보세요. 선생님, 예. 그러면 쭉 글 올린 사람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다른 데가 나오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 녹색창에 예쁜 내 상호가 다이렉트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자, 다시 메인 화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광고, 플레이스 페이지 광고만 잘 활용하셔도 메인에 뜰 수 있고 이렇게 상품이 계속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밀양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마산 하포구에 있는 마리엔 하우스라고 조그마한 아까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어요. 리필하는 상품하고 그 다음에 천연용품만 판매하시는 30대 여기는 후반입니다. 아니 40대 초반입니다. 자, 마리엔 하우스라고 이분이 있는데 보시면 우측에 보면 매출표가 나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결제를 해드리는데 제가 저렇게 팔아서 결제를 해드립니다. 우측에 보시면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죠. 저분이 판매하시는 상품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친환경용품 판매점 마리엔 하우스 보시면 내용대로 저렇게 홍보하고 자기가 마리엔 하우스를 홍보를 해서 사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아까 제가 저분은 나이가 좀 있고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를 좋아해요. 친구들이 카카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를 공략을 하고 페이스북을 공략을 했습니다. 아까 분은 인스타그램을 중에서 공략을 했지만 저분은 또 페이스북을 공략을 해서 저렇게 마리엔 하우스 보니까 저렇게 또 많은 우측에 동영상이 있는데 자 먼저 좌측에 있는 블로그를 한번 먼저 열어주시고요. 예, 그거부터 먼저 한번 열어줘 보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 한번 마리엔 하우스 지우시고 마리엔 하우스를 그냥 한번 검색을 한번 해줘 보세요. 예, 마리엔 하우스 그냥 거기서 마리엔 하우스를 다시 검색 한번 해줘 보세요. 마산 하포구의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메인 창에 여러분의 상호도 분명히 여러분의 가게도 오픈 가게도 오픈 마켓도 여러분의 스토어도 이렇게 손댈 수 있습니다. 쭉 내려봐 주세요. 아까 그러면 제가 쭉 더 내려와 보세요. 저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신 분들 여러 사람들이 올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6월 5일 2월 17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다른 영상, 다른 URL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그거 닫으시고, 두 번째 이제 영상. 이제 고객들이 저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뭐냐면 본인이 몇 개 만들어서 올렸더니 이제 고객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고객과 함께하는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바로 고객과 소통하는 비즈니스죠. 영상 하나만, 제일 앞에 거 하나만 열어버렸어요. 그거 한번 열어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게 모습 좀 구경시켜드리려고요. 아주 예쁘게 작죠? 아주 저기 이제 세제 이렇게 저분이 사장님입니다. 이 작은 가게 이렇게 주로 친환경 제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작은 가게 아까 매출을 제가 잠깐 온라인 매출을 보여드렸는데 오셔서 수세미 같은 거, 우리 전통적인 수저 뭐 이런 거, 나전 칠기 이런 거 돼 있는 거만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 가게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크지 않죠? 작은 오프라인 가게입니다만 오프라인 가게가 이렇게 온라인과 만나서 이런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고 온라인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게도 얼마든지 이런 방법으로 치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의 도전 중에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요. 음성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 차에 앉으면 딱 그런다. 벤처하우스, 사무실, 우리 집 하고 외칩니다. 저희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주소를 치지 않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몇 번지 이렇게 부르면 내비게이션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제 음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아까 같이 우리 PD님이 검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학생은 네이버에서 그렇게 문자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슨 검색을 해요? 음성 검색입니다. 바로 클로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의 음성 검색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비즈니스를 편리하게 해주고 있고 여러분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지 음성 인식 기술에 휴먼 감성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생생한 AI 보이스를 동영상에 더하는 클로바 더빙을 소개할게요. 더빙할 내용을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보이스를 골라서 동영상에 이렇게 쏙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클로바 더빙 이렇게 쓰세요.
더빙할 내용을 입력하고 원하는 효과음을 골라넣고 안녕하세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끝. 클로바 더빙으로 생생한 AI 보이스를 더해보세요. 네, 저희는 됐습니다. 클로바 보이스 타임 자. 하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 클로바 더빙을 통해서 오상준 목소리를 클릭을 하시면 오상준이가 어나운서먼트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글로 집어넣으면 더빙이 나오는 시대도 지금 주변에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품 소개를 이제는 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죠. 가독성이 넓고 눈으로 봐야 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더 좋아하신다고. 그런데 보는 것도 영상으로, 사운드로. 이런 활용들을 잘 하시면 바로 여러분의 오프라인 상품이 온라인화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클로바 더빙 저희 밑에 URL 있으니까요. 나중에 들어가셔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혼자 PDF 문서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또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네이버가 올해 300개의 동네 시장 장보기 전통 시장에 택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뉴딜 정책과 같이 합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전통 시장을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가게를 옮기시거나 새로 창업할 의사가 있다면 전통 시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전통 시장은 이미 손님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가게를 내시면 동네 장보기 여러 가지 온라인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택배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시스템, 설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드립니다. 어디 길에다가 여러분들 좋은 가게 내면 다 여러분들 손님 모으는 거 전단지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동네 시장 장보기는 서울에 30개를 시작으로 했다가 작년도에 30개, 올해 30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주변에 살고 계시는 전통시장에 혹시 빈자리가 있으면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가게를 적은 비용으로 또는 옮기실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월세나 렌트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전통시장으로 한번 옮겨줘 보세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가시면 저렇게 온라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전국에 300개 시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는 결정적으로 네이버가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네이버 페이입니다. 한 번만 결제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버튼만 누르면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번호 필요 없고요. 굉장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은 주로 뭘 많이 주냐면 보너스를 많이 줘요. 포인트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근마켓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당근마켓 아까 당근 많이 쓰셨는데 당근마켓에 여러분의 가게를 홍보해 보세요. 제가 울산에 사는 진미초장이라는 초장집을 사장님을 만나서 당근마켓 활용법을 알려드렸는데 뭘 어떻게 가르쳐드렸냐면 그 집에 소주잔을 예를 들자면 소주 회사에서 맥주잔을 박스로 공짜로 줍니다. 그거 팔지 마시고 무료로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울산 수암역 수암시장 자매 초장집 소주잔 필요하신 분 무료로 드립니다. 하고 이런 방법으로 멘트를 써서 광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 당근마켓에서 보세요. 어느 정도 한 1000명, 2000명씩이 그 내용을 봅니다. 자동적으로 수암시장에 진미초장집이라는 자매초장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그 집이 뭘 무료로 나눠주는데 휴지를 파셔도 좋고요. 중고 안 쓰시는 거, 아이들 키우다가 버리게 되는 신발, 아이들 옷이 작아서 못 입는 거 중고로 권해서 100원에 받으셔도 되고 1000원에 받으셔도 되고 무료로 주셔도 되고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내가 노출되는 겁니다. 왜? 당근마켓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1000만 명이 당근마켓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전국적으로. 그분들한테 여러분의 마켓을 여러분의 가게를 아까 오프라인 가게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쇼핑몰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무료로. 당근마켓 꼭 원래 목적은 중고 직거래 마켓이지만
중고가 아닌 중고 같은 상품으로 판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제가 멸치 3박스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2박스는 제가 먹고 1박스는 나눠드릴게요 하고 중고마켓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요령이고 또 하나의 판매 방법입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업체 등록할 수 있고요. 동네 등록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요것 여러분들 차분하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네이버에 이겁니다. 플레이스 업체 등록하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까 제가 예쁜 단밭과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마리안 하우스를 보여드렸죠. 녹색 창에서 내 업소가 전국적인 노출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방법들을 자 보여드리도록. 자, 그러면 하나만 잠깐 우리 저 PD님 네이버 창 하나 띄우셔가지고요. 네, 하나 올려주세요. 거기에다가 낙원떡집이라고 한번 쳐보셔요. 낙원떡집. 대한민국의 낙원떡집은 수백 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저렇게 파워링크 돈 내는 데도 있죠. 쭉 내려보세요. 쭉, 예, 쭉쭉 내려보세요. 쭉. 예. 그럼 플레이스 보시면 저 보세요. 종로구 있고 마포구 있고 강서구 있고 좀 더 내려보세요. 예, 쭉. 그다음에 낙원떡집 더보기 한번 클릭해 줘 보세요. 예, 이렇게.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낙원떡집이 이렇게. 그런데 이 낙원떡집을 내가 창원에 있을 때는 창원 낙원떡집이 나오고 김해에 있을 때는 김해 낙원떡집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물론 키워드가 셀 때는 저렇게 많이 나와서 지역적으로 노출은 서울이나 이런 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서울에서 검색을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낙원떡집을 저런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지역에서 가까운 쪽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는 거 질문 좀 받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10시 4분이네요. 예, 저희도 끝나는 시간이 돼야 되니까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카톡으로 올려주시든지, 카톡으로 올려주신지, 주문자들, 되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예, 제가 아직 못 지웠네. 지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PDF 파일로 받아보실 때는 노출을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팔려면 본인이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야 하는, 네, 맞습니다. 본인 사업자 등록으로 개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통신판매 신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통신판매 신고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진행자분들께서 제가 보지 못하는 질문 혹시 받아놓은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전해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를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네이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단지 네이버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제가 닭가슴살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네이버의 직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네이버를 잘 활용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잘 공부해 보니까 저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고, 네이버가 하는 대로 잘 찾아가 보니까 저한테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는 길을 전해주고 있어서 제가 네이버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한 걸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전달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정말 좋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탁 판매업자가 자신의 집을 네이버에 관계없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등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되도록이면 위탁 판매업자는 도소매를 직접 B2B를 하는 게 아니고
B2C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아까 어떤 분이 내 주소가 노출이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건을 직접 판매하시는 분은 고객이 오셔도 좋잖아요. 근데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주로 이제 물류창고 같은 걸 안내하시면,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요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고객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는요, 물류창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있는 비즈니스는 사무실이고요. 물류창고는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고객들 이해하시고 훨씬 더 폼이 좀 나죠? 그렇게 대하셔도 됩니다. 자, 당근마켓에서 업자가 판매를 위하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매하지 마시고 그냥 주든지 중고거래 방법으로 하시고 판매업자도 등록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몇 군데 알려드려 봤더니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한 달 광고비를 정도 내면 당근마켓에서도 사업자가 광고 올리고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예,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무실 직원만 있고요. 물류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 물류창고에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피해 가시면 얼마든지 이런 것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보. 요 정도만 알고 가시는 것도 오늘 물류창고 요것만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은 수학일 것 같습니다. 예. 시야를 넓힐 예. 칭찬해 주셔서 좋고요. 좋은 강의 했다는 거 감사드리고, 자, 한 분만 더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분이니까 혹시 질문 못 하신 분 계시면 질문하시고요. 또 오늘 질문을 미처 못 하시는 분은 여기 우리 쌍무아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특별하게 물어보실 내용을 미처 생각이 안 나서 또는 정리가 안 돼서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블로그 마켓은 신설 블로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아니요. 신설도 됩니다.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블로그를 할 겁니다 하고 도전을 보면 네이버는 뭘 봐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예. 블로그 마켓 잘하시는 분만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도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지를 잘 표현하시면 네이버가 감탄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블로그 마켓을 신설이지만 허락해 줄 걸로 믿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자, 그러면 오늘 2시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 오늘 굿나잇 하시면서 여러분들 너도 잘자 나도 잘자 우리 모두 잘자라는 뜻에서 영어 지자 있죠. 지. 굿나잇 하면서 지를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셔서 서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주무시고 예, 이 시간 같이 하시는 분 모든 분 굿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예, 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